안녕하십니까. 레알 나를 버리고 만든 본격 정치 야구쇼 떡볶이 수사대 제2회입니다. 본 방송이 나가는 그 다음 날이 바로 26일, 3월 26일이 바로 천안함 폭침 사건 2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경에 서해 제2함대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아 폭침한 사건으로 총 승조원 104명 중에 46분이 전사하셨고 58분이 구조되신 우리나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중대하고 비극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천안함 같은 사건, 그런 사건조차 의혹을 품는 떡볶이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실 겁니다. 3월 1일 날 전 국무총리까지 하셨던 이번에 세종시 출마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의혹이 있다. 뭔가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 비공개 자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어 그렇죠. 보이죠. 그거는 그 순직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본업을 해야죠. 그렇죠. 본업을 해야죠. 네. 그 전에 우리 첫 방송 네. 본지 바로 들어가기 전에 기대를 하실 거지만 엄청난 화제가 됐죠. 네, 첫 방송 예. 뭐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었어요. 뜨거워요. 팔로워가 몇 명이었죠? 팔로워가 지금 오늘이 지금 3월 목요일 저녁이죠? 예, 목요일 22일 저녁 20시 기준으로 네. 깜짝 놀랐어요. 무려 네. 97명이 97명이면 믿기지가 않는 중대급이죠. 중대급인가? 중대급. 거의 근데 중대급. 중대 이상이죠. 야, 뭐 이건 이상이죠. 정말 진짜. 내일쯤 되면 대대 정도로. 그죠. 수요일 때 봤는데 총 조회수가 2,500? 그렇죠. 건이에요. 2,500 거의 다 그래서 거의 다 됐죠. 트위터가 1,300건. 야, 그래서 트위터에서 보신 분들이 1,300명이 넘으시는 그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트위터가 트위터에 영향력이 네, 트위터 엄청나다. 저희가 파급력 크다는 게 아니라 그죠. 아, 트위터가 일단 네, 컴퓨터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트위터가 이만큼 파급력이 큰데 그 트위터에 지금 떡볶이들이 판을 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 겁니다. 완전히 떡볶이 완전 빨개요. 트위터가 저 그때 말한 폭침하기 시작입니다. 지금. 폭침. 트위터가 복침이란 단어 안 해요. 진짜. 복침이란 지들끼리 단어. 싸우더라고요. 지금. 예. 더군다나 지들끼리 싸워. 그래서 이 트위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트위터의 기능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만든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네 만들어 놓고 어느 정도의 기능이 있는 줄 몰랐대요. 근데 이렇게 분명히 좋은 기능으로 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모든 이게 게 다. 그죠? 이제 떡볶이가 점령이 되면서 네. 완전히. 하여간 떡볶이가 건들면 되는 게 없어. 그지 흰티에 빨아도 안 떡볶이 져주는 게 딱 떡볶이 먹으면 국물이야. 질 수가 아, 있잖아. 버려야지, 이런 뭐. 거 이런 거 네. 어떻게 해? 그지? 드라이해서 안 되고. 아무튼 떡볶이들의 아무튼 트위터 점령.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네. 그러니까 처음에 트위터가 서비스를 시작한 건 2006년 7월이에요. 네. 2006년 7월도에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에 퍼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2008년에서 기억하실 거예요. 처음에 김연아가 외국 미니홈피 같은 걸 쓴다더라. 야, 연아요? 연아? 김연아가. 김연아 선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국민 요정이죠. 연아 동생이잖아요. 우리보다 그러니까 동생이. 연아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연아가 국민 요정이잖아요. 연아가 저희보다 연하죠. 근데 이 친구 미쳤네요. 절대 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개그. 너무 나와가지고. 아 대박입니다. 진짜. 제가 머리를 잘랐더니 미쳤구나. 머리를 잘랐더니 모자 썼어. 진짜 찐따다. 절대 비리가 아닙니다. 비리로 오해하시던데 아까 5만 원 주고 모자 썼어요? 당신 잘랐잖아. 잘랐죠. 같은 우리 형집에서. 김정은 동무 아닙니까? 김정은 아무튼간 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감정 표현이라든가 의사 표현 간단하게 막 배가 고프네요. 트치님들 트위터 친구 막 트치님들 뭐 밥 드셨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이런 개인 의사 표현을 하는 정도로 쓰였습니다. 어. 근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돌기 시작한 이유는 트위터를 하면 기사보다도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더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왜 그렇군요.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뭐
뭐 어디서 교통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거 우리 막 TBS나 뭐 이런 걸 봐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아 지금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디에 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뭐 차량 상황이 안 좋으니까 참고하세요. 원시적인 언론 형태가 트위터에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굉장히 이건 순기능이었어요. 사람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죠. 누구보다도 빠른 아 나도 그렇죠. 트위터를 해야겠구나 이런 네. 고급 정보들을 빠른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음.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많이 쓰는 말인 소셜 네트워크의 기능을 시작하게 되죠.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 간단한 의사 표현, 뭐 그러네요. 아 교통 상황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이제 그 네트워크가 점점 커지면서 당연히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현재 현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요즘에 대부분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 예. 트위터에서 하는 얘기. 그게 이제 2008년, 요즘 그 2009년 얘기가 넘어갈 때쯤 사람들이 서서히 더 늘어나면서 이걸 잘 보면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회 이슈가 뭐였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광우병, 아, 그렇죠. 뭐 FTA 뭐 논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이 각 사안들의 그런 뭐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사회 분위기가 반MB, 그렇죠. 반MB. 반정부, 굉장히 촛불 시위 막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많았는데 당연히 트위터 상에서도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트위터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그 당시에 이명박 정권 자체가 그렇죠. 약간 그죠. 언론 규제가 좀 심했죠. 그죠. 내가 무슨 잘못 얘기하면은 뭔가 내가 어떻게 끌려갈 것 같다. 피해를 될 것 입을 수도 같다. 있겠구나. 피해를 입겠구나. 피해를 입겠구나라는 그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무서움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그런 걸 그죠. 느끼고 모종의 공포였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가상 그런 공간인 트위터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막 트위터상에서 막 만약에 우리 촛불시위를 하러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들. 요즘에 촛불시위가 막 이렇다더라. 뭐 FTA를 뭐 어떻게 뭐 어떻다더라 이런 개인적인 의견. 예. 뭐 상대방의 의견.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는 네, 그죠. 그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공론장이라는 게 그렇죠. 트위터에서 가능해 보였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그만큼 이런 걸로 쓸 수 네. 있겠구나. 그렇게 사용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때 돌아가는 트위터를 봤을 때 상당히 공론의 장이 대화가 됐다는 거지.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어느 정도 대화가 됐다는 거야. 하지만 그런 트위터가 이제 트위터를 보고 네. 그 떡볶이 분들께서 딱 눈치를 챕니다. 아, 요거 이거다. 지금 트위터 상에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구나. 네.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야겠다. 그렇죠. 아. 사용자 수도 점점 이렇게 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던 FTA 계담이라는 거 같아요. 거기서. 그때쯤에. 그때 간단히 말하면 이제 볼리비아 일은 네. 뭐 이제 뭐 그 볼리비아. 볼리비아 받는다고 진짜. 한마디로 왜냐면 괴담의 이유가 볼리비아는 미국 FTA를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 애초에 없어요? 애초에 없는 거야. 그거 만들려도 참 대단하다. 볼리비아랑 찍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파푸아 뉴기니 이런 데를 하지 차라리. 두 번째 멕시코 사건은 웃긴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때 대통령이 FTA 체결하고 나서 그 당시 대통령이 1994년도에 체결하고 나서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FTA 체결단 정확한 숫자 15명을 총살당한다. 이거 괴담입니다. 왜? 이게 괴담이야. 이게 괴담입니다. 왜? 1995년도에 그 실제 그 대통령이 네. 어디로 가냐면 아일랜드로 갑니다. 아일랜드. 아, 미국이 아니라. 이유가 정치적인 의도로 뭔가 망명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5명 사상자는 없는 얘기입니다. 괴담을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기가 대단하다. 그렇죠. 그 누군가 진짜 그냥 대단하다. 쳐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와,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쳐보지 대단하다. 않죠. 쳐보지도 않고 네, 쳐보지도 확인도 안 그냥 해. 믿죠. 그리고 그리고 사실인 것처럼 이제 리트윗되고 해서. 네, 그렇죠. 나중에 이제 9개 그거 말고도 9개 정도 괴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떡볶이 분들이 너무 무섭다. 오프라인에서 당과 당 사이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름에 시원. 나중에 한번 더 여름 자세히 그냥 FTA 계단만 들어도 그냥 더 자세히 그냥 알아보도록 포경 수술하고 그냥 그거 보고 계단 보고 FTA 계단 보고 포경 이거 수술이 폭경 수술이 갑자기 왜 합니까? 폭경 수술을 하니까. 여름에 포경 수술하면 되고 뭐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름에 그거 틀어주잖아요 공포 영화. 뭔 소리입니까 이게? 폭경 수술 왜 틀어? 갑자기 그 포경 수술 덥잖아. 더우니까 시원해지라고. 시원해지라고. 폭경 수술하면 이렇게 땀 식히라고. 거기가 알겠습니다. 이제 넘어가 19살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이제 FTA 계단이 흔들면서 근데 FTA 계단이 퍼질 때만 해도 아무튼 그 FTA 계단 그 당시만 해도 아이고 왜 했냐 이거. 너 죽겠네. 벗어요. 너 죽겠네. 아이 컨셉이라며.
경찰 컨셉이라면 수사대 컨셉이라고. 수사 대장님이시죠. 아 더워 죽겠네 진짜. 원래는 수사 대장님이시죠. 망했잖아요. 안경호 트위터. 잠깐 진정 좀 하고. 그죠? 아니 개그를 막장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부담스러워. 덥고 씨발 짜증나. 덥고 짜증나. 너 뒤질 것 같아. 저희가 방금 좀 웃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말도 안 되고 상당히 이제 너무 좀 드립에 부담감을 갖다 보니까. 개드립이라고 하죠. 댓글에서 막 웃기다 하니까. 막 던지네요. 어. 네,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약간 보시면은 약간 불쾌하실까봐 잘랐어요. 사과를 드려요. 자 아무튼 웃긴 건 죄송합니다. 근데 웃긴 건 넣어야지. 알겠습니다. 다 자르지 마. FT 그 당시만 해도 트위터는요. 네. 이게 뭔가 지금 현재와 같이 뭔가 정치적 집단화, 그러니까 똘똘 뭉치는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 한마디로 이제 그 당시는 뭔가 자신의 정권에 대한 불만 그리고 불신 그리고 뭔가 말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죠. 이명박 정부에 제대로 예, 말을 예.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 표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좀 괴담 같은 게 유행했어요. 뭐 음모론, 뭐 괴담 이런 게 유행했는데 광우병 FTA 왜 관련해서 이렇게 막. 내가 제가 알아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음모론 이런 거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좋아? 그거 좋아하잖아요. 나도 좋아하지. 뭐 재밌고. 9.11 테러 뭐 이렇게 뭐 뭐 남들이 모르는 거 내가 아는 거 같잖아. 그렇죠. 아.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서울대 곽금주 교수라는 분이 이제 심리학자이신 분인데 그분이 말합니다. 트위터 현상을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인 사건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파 속도가 부정적인 사건이 긍정적인 사건보다 7배가 빠르대요.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그런 부정적인 사건을 전달하면서 약간의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 맞는 떡볶이 거 애들이 진짜 이용하기 너무 좋다.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심리를. 예를 들어볼까요? 대학교에 음. 커플 있죠. 커플 있어. 커플이 둘이 이제 300일이야. 1년이야. 야 우리 1년이야 그러면 기분 어때요? 둘이 커플인데. 씨발. 씨발이야 할 때. 그러니까 와. 당신이 솔로면은 뭐 솔로야, 하는 실제로. 거야 도대체. 그죠? 솔로 면은 야 실제 솔로야. 실제 솔로. 실제 솔로. 솔로입니다. 솔로죠. 그렇죠. 너도 솔로고 얘는 있고. 그 솔로 있죠. 아무튼 아무튼 나한테 그럼 난 싫지. 싫죠. 약간 그리고 진짜. 옆에 말하는 기분 거 언짢지. 얘는 1년이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안 하죠. 근데 얘네들이 깨었다고 생각해봐. 아.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붙잡으면 카톡 대화창을 열. 깨도 돼. 그룹 채팅. 초대. 그룹 채팅. 뭐 그러면 페이스북에 바로 난리 나지. 막. 내 절주 알지. 괜찮냐? 괜찮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로하는 척하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인 사건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의 심리적인 것도 트위터상에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데. 자 한마디로 그 당시는 심리적 요인도 있지만 뭔가 불만 표출 뭐 하면 못 살겠다, 힘들겠다 이런 게 막 개인별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 띄어요. 왜 정치적 색깔이 띄냐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누가? 떡볶이죠. 떡볶이들이 트위터에서 음. 한마디로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동을 정치적인 어떻게? 선동을 하기 시작해요. FT 괴담을 뿌린 것도 모자라서. 그렇죠. FT에게는 내 생각은 뿌려본 거야. 한번 떡밥을 던져봤는데 반응이 물었어. 좋아. 반응이 좋아.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한번 정치로도 한번 해볼까. 이제 그때 그때 던지기 시작하지. 오세훈 어. 서울시장 아 무상급식 투표. 무상급식 예. 투표가 나옵니다. 그 투표가 그게 참 복지 미리 보는 총선 대선이었어요. 왜? 복지를 복지니까 두고 주제가. 여야가 그러니까 미래 여야도 예상하고 있었어. 이번 총선이 복지다. 근데 그 투표를 막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서울 시민으로서는 하면 좋죠. 그렇죠. 권리 행사하는 거죠. 개개인의 해야죠. 선택인데 해야죠. 그거를 이제 떡볶이들이 트위터상에서 이용합니다. 트위터를 이용해서 어떤 식이냐면 트위터에서 이런 말이 돌아요. 그 투표함을 안 열면 총 이제 투표 선거 비용 선거라고 하기 뭐라죠? 투표죠. 저 투표 그냥 예. 투표전 투표에 필요한 그 182억 예산 중에 아예 그 투표함을 안 열면 150억이 절약된다. 아낄 수 있다. 그러니까 투표하러 가지 말자. 야 그거 안 열어가지고 지금 무상급식 때문에 나가는 돈이 얼마야? 그렇죠. 근데 나라도 제대로 그 내용을 모르면은 아니 150억 아낄 수 있는데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윗이 굉장히 그죠? 많았죠. 허위 트윗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조사를 해보면요, 이제 기사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투표, 긍정적인 트윗.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그 무상급식 투표가 긍정적이다. 이게 2,000건. 부정적이다가 13,000건이에요. 긍정적인 발언. 긍정적인 이미- 트윗, 그죠? 이미- 부정적인 발언. 그러면 뭐 한 6배 넘네요. 게임이 아니죠. 거의 그죠? 뭐 7배. 이미 진 거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물러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SNS 한마디로 트위터의 힘이 꽤 컸다. 그죠. 이렇게 말할 그때는 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경각심도 없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도는 정보가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 원시적인 언론의 기능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믿는다는 거죠. 그 트위터에서 흐르는 말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180억 중에 152억이 야, 아껴져. 이거 진짜 큰 돈을 아끼는구나. 이런 투표를 왜 해? 그러니까 약간 오세훈 시장이 내 시장적이 걸겠다 이러면서 약간 시장적이 왜 그래? 약간 부정적인 여론 부정적인 면이 많죠. 거기다가 네. 트위터에 그런 게 도니까 아, 사람들이 무릎 꿇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자, 근데 이제 네. 그 무상급식에서 결국에는 졌죠. 결국에 이제 투표를 안 열고 물러났죠. 오세훈 시장이 물러났기 때문에 새로 뽑았죠. 네. 새로 뽑는 이제 12.6 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이 이제 나왔는데 나경원 후보와 박원순을 그렇죠. 미묘한 그 차이가 박원순을- 있네요. 예, 그 박원순을 이제 거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무상급식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야당 쪽입니다. 그렇죠. 야당 쪽에서 그렇죠. 반대를 하고 야당 쪽에서 투표를 하지 말자 이런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선거 그 11.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똑같이 이제 그들이 활동을 하는데 네. 이미 야당 쪽은 이미 거대한 그룹을 만들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FTA부터 쭉 그렇습니다. 이어갔습니다. 쭉 만들어 와서 이제 본인들은 이제 땅땅하고 큰 그 집합체를 만들었어요. 트위터상에서 말하는 예, 트위터 상에서. 근데 그 수치로 보면은 그 나경원 후보를 그 언급했던 네. 트위터 수가 네. 53만 건입니다. 53만 언급을 한 예, 언급이죠. 지지를 한 게 아니라 언급을 한 게 53만 건이고 박원순을 언급한 트위터는 45만 건입니다. 즉 8만 건의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이것만 보면 그럼 나경원이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나경원 있는데 후보가. 그죠. 나경원 후보가 트위터상에서 더 언급은 많이 됐네요. 그렇죠. 언급이 많이 됐는데 근데 보면은 이제 상위 20개 리트윗된 그 트윗 그 상위 20개 트윗을 보면은 다 박원순을 지지하거나 나경원 후보를 비방하는 글인 것이었습니다. 언급은 많이 됐는데 그렇습니다. 언급 많이 했는데 대부분이 나경원 후보를 비방하는 거죠. 디스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숫자로 또 보면은 그 나경원 후보 측, 뭐 나경원 후보 측을 지지하는 뭐 강용석 의원이라든가, 강용석 그렇죠. 강용석 의원. 보수 쪽이죠. 보수 쪽의 입장에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트윗을 다 따져봤을 때 6만 건이에요. 그 보수 쪽이 지지하는 6만 건이고 진보 쪽 그 박원순을 지지하는 그 진보 쪽은 야당.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죠. 뭐 김재동 씨라던가 뭐 그 이조작 씨. 이조작 씨. 그렇습니다. 이조작 씨. 이주작 씨가 누군가? 그지 않습니까? 그 문자로 조작하시는 분. 뭐 20대와 60대를 공약하세요. 예, 그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이조작 봐도. 씨. 예, 이조작 씨. 승부조작. 예, 승부조작.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는. 가도 안 돼. 아케다나를 가도 못해. 그죠. 아무것도 못해. 이제. 울어야 돼? 알겠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진보 쪽, 그 박원순을 지지하는 진보 쪽의 트위터 수는 260만 명의 팔로워들이 있는 정말 거대한 트위터리안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 합치면 260만. 나경원 쪽을 6만 명이고 260. 그래서 이미 기사에서는 이미 결판이 났다. 이미 트위터에서 결판이 났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거기서 결국 졌죠. 나경원 후보가 이제 박원순한테 졌는데 여론이 아예 기울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시작부터. 이미 시작부터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트위터 상의 그렇죠. 트위터의 대결에서 물론 이게 예. 트위터 때문만 졌다고 볼 수는 SNS. 없지만 트위터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렇죠. 이게 투표의 결과를 미쳤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모든 기사들이나 모든 언론이 또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했죠. 근데 지금 이제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는 이 여당과 야당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불을 켜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때만 해도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트위터 보면은 이제는 뭐 그냥 공약을 보질 않아요. 사람들의 공약을 보지 않고 그렇죠, 이게.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 그냥
정치인들도 트위터만 해.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막 차를 타고 유세를 안 그렇죠. 다니니까 막그 확성기 들고 막 이런 누가 얘기 그걸 안 해, 하고 요즘? 트위터 하나가 더 파급력이 크니까 예. 몇십만 명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 막 보니까. 전국이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상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약도 안 봅니다. 그렇죠. 공약을 안 봐요. 그리고 당을 보고, 그러니까 내 지역에 누가 나오고 그 사람이 무슨 공약이 있는지도 몰라요. 네. 보통 그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뭐 어른분들께서는 또 이렇게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름만 보고 찍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누가 전단지는 그 선거원 전단지 보고 있어.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이제 트위터의 파급력이 크다. 문제가 심각한데 현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떡볶이들의 선동입니다. 떡볶이를 중심으로 안에 놀아나고 있는 거야 지금. 완전히 그 트위터가 집단화되었다. 그렇죠.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제 최신 얘기로 하면은 얼마 전에 네. 그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2011년 그때 이제 비준안이 통과되기 전에 여야가 이제 절충안을 내놔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때 한나라당도 FT는 해야겠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 그러니까 다 해야겠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87명의 민주당 의원 중에서 45명이 그래도 지금 FTA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강봉균 의원을 포함해서 45명이 그 절충안에 서명하고 동의합니다. 야당인데. 네, 야당인데도 그 다음날 일이 터져요. 그 다음날 일이 트위터에 어떻게 뜨냐면 민주당 네. FTA 찬동자야? 찬동자? 네, 찬성자가 아니고 찬동자 명단이 쫙 뜹니다. 반동자의 반대말 반동이란 찬동자. 말을 네. 그 완전 그쪽에서 쓰는 말이네. 네. 이쪽 위쪽. 아니 평양 가서 살아 그러면. 그렇죠. 그 살고 싶을 거야. 못 보내줘서 한 달인 거겠지. 그러니까 어떻게든 통일하자. 그렇지. 못 가죠. 가고 싶어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찬동자 명단이 아직 여기서 돌아요. 할일 남아 있으니까. 지령을 받았어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위험한 발언. 임무 완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그 45명 분들이 겁을 먹죠. 기반 세력이 그치. 자신을 완전히 이렇게 배반자로 취급한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에 찬동자 명단이라고 45명 이름이 떴다는 쫙 거죠. 뜨고, 그러니까 뭐 이름이 그 이름 실명이? 뜬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트윗도 많았겠죠. 그 사람들 정신 완전 막 차려라. 욕을 막 욕을 했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집단화에서 배반자. 그러니까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배반자죠. 야. 진짜 반동자. 한마디로 이제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동자야 진짜. 결국에는 그 찬성자분들이 공천 부적격자로 완전히 낙인을 찍힙니다. 낙인이. 임재범이야? 가슴이 트인 것처럼. 철범이 왜 나와 거기서? 아무튼 낙인을 찍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강봉규는 정계 은퇴했어 이번에. 은퇴를 했어? 네, 아 진짜로? 은퇴했습니다. 야. 공천 부적격자에서 이런 분들은 계속 있어야 되는데. 공천 부적격자니까 탈락하죠. 탈락하고 나왔어.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민주당이 지금 민주통합당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예 정계를 은퇴한 거야. 마음이 아프다. 네.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보면 분들이 계속 있어야 시작은 되는데. 그 트위터의 하나의 글 때문에 그렇죠. 그 한 명의 정치인이 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 들으면 아실 거예요. 개정 폭파라는 얘기가 있어요. 개정 아그 폭파. 옛날에 네. 그 제시카도 개정 폭파당해서 그거 말하는 냉면. 소녀시대 제시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뭐야? 제시카 제시카 알바? 소녀시대 제시카요? 소녀시대 제시카를 개정 폭파한 사람도 있습니까? 안티팬들이 아. 그냥 싫다고 그냥 이유도 없어 그냥 싫다고. 그게 개정 폭파 하려면요 50명이 스팸 메일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본사에다가 그 스팸 메일을 신고를 해요. 거의 단기간 안에. 그러면은 50명만 있으면 계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시카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안티팬 50명 그렇죠. 그죠. 그런 식으로 개정 폭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두 사건만 얘기하면 박모 씨죠. 이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그 박모 씨가 낙곰수를 좋아했다가 낙곰수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립니다. 아, 일반인이. 네, 멘션 올려요. 그랬더니 일반인들이 그 트위터, 그 집단화된 트위터에서 얘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글을 올리고 나서 1시간 뒤에 다시 로그인하려고 했는데 와. 계정이 없어요. 진짜 아니, 들어가려니까 없어? 올리고 야, 씨. 잠깐 뭐 비밀번호 까먹은 게 아니라? 딴 거 하다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장된 것도 있지만 아무튼 계정이 깜짝 놀라겠네. 날라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자기의 팔로워 그리고 자기 멘션했던 거 전부 다 쫙 사라져요. 그 계정 폭파가. 그리고 하나 더. 그것도 이거는 문제네, 정말 이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픈데 탈북자 그 북송 문제를 단식을 하시면서까지 이제 북한. 그러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요
북한 정권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북한 그 국민 그 주민들이죠. 무슨 잘못이야? 무슨 무슨 잘못이? 잘못들이? 아니 태어났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1대1 교환을 해? 우리 쪽 그 가고 싶은 사람 있잖아? 받고 보내면 되잖아. 받고 보내면 되잖아. 받고 보내면 되잖아. 안 간다니까 아직 임무를 완수를 못했대. 아 맞네. 지령이. 아 탈북자 북송 문제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지금. 모든 걸 떠나서 인권 문제야. 그 인권 그중에- 문제야. 그중에 태어난 지 2달 된 아기가 있었답니다. 이번에 북송된 탈북자 중에 어떻게 했어 그 아이? 갔죠. 북한 갔죠. 가면 그냥 은퇴됐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냥 뭐 그 무슨 죄입니까? 진짜. 인간만도 못한 취급받으면 태어난 게 죄입니다. 아, 갑자기 가슴이 울컥. 그래서 그 박상현 의원이 반대를 했는데 그 박상현 의원 박상현, 트위터가 어느 날 갑자기 의문입니다 아직 의문의 계정 폭발을 당해요. 과연 누가 폭발시켰을까요? 나온 건 없지만 정말로 추측하는데 이건 떡볶이다. 떡볶이는 떡볶이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거죠. 그렇지. 구체적인 뭐 인물은 안 나와 있지만 분명히 떡볶이 소행이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러니까 계정 폭발을 통해서 일단은 자신의 내부 단결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배신자 척결 아까 했던 낙인처럼 네. 낙인을 찍어서 배신자의 척결하고요. 다른 의견 이렇게 유입이 되는 다른 의견들을 아예 다 막아버리죠. 쳐내. 예. 그렇죠. 팔로우를 안 해버리면 되니까. 쳐내버려. 불러. 흔히 말하는 조 교수 그분들도 이제 아, 예. 무슨- 서울대 교수님. 뭐 자기한테 좀 비난을 얘기했으면 알겠습니다 불러. 아 진짜로? 그러니까 얘기 잘 해놓고 잘 들었습니다 뭐 어쩌한 다음에 불러. 아니 배울 만큼 배웠다는 분이 그렇죠. 뭐 그냥 그 이름을 그 우리나라 사랑해서 그런 이름이 아닌가 봐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트위터 상에서 무슨 물론 이게 그러니까 친목 도모나 좋은 의견 네. 이렇게 서로 이제 야 너 의견도 이래 우리 의견도 이래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하려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이 완전히 집단화된 상태입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막 자유롭게 해달라 해놓고는 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계정 폭파나 막 블럭이라는 칼을 들고 자유롭게 해줘, 자유롭게 해줘, 막 자유롭게 해줘. 말해봐 자유롭게 말해봐 이거지. 그럼 이제 내가 내 생각을 얘기했어. 근데 너랑 내 생각이 달라. 그럼 이제 칼 찔러. 블락이라는 거. 그 트위터에서 죽어. 아예 죽는 거죠. 그렇죠. 내가 트위터 상에서 죽는 거예요. 북한에서 지금 배신자 척결하도 그쵸, 이상하면 그쵸.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들었어요. 박격포로 샀다는. 북한에서는 아니 무서워, 너무 무서워. 맞죠? 오늘 기사 봤어요? 박격포로 쐈대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남기지 말래요. 네. 죽이는데 네. 박격포로 박격포로 사용을 박격포로 한다니까 북한은. 내가 머리털 하나 남기지 마라. 와 진짜 잔인하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접해야 돼? 제가 옛날에 거기는 트위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류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배신자는 처절하게 그렇죠. 이렇게 없애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그죠?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이러니 이렇게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트위터 상에서는. 네. 지금 뭐 네. 그리고 그거 아실 거예요. 아마 트위터에 이제 표현을 제외하면 박정근 씨. 그 사람이 국가보안법 위반한 거는 그 사람이 한 7만여 건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이 이제 풍자예요. 맞아요. 풍자야. 패러디? 패러디.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분이 리트윗한 것 중에 상당히 심각한 게 있습니다. 심각한 게. 우리 민족끼리라는 우리끼리 사이트가 있어요. 접속을 한.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그거 들어가는 그게 사이트니까? 어디가 운영하는 거냐면 조평통이라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인데 그게 북한의 그 군부 대남 기관이야. 그게 조평통 거기서 운영하는 사이트야. 거기에 이제 못 우리 들어가는 거네. 우리나라 우리는 사람이면. 선전 매체죠 완전히 그 사이트. 거의 못 들어가요. 거의 못 찾아. 들어가서도 안 되고. 그럼 지가 혼자 보면서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보면 되지. 그걸 포함입니다. 다 포와요. 380 트윗에다가? 한 384건을 다 모아. 그래서 트위터에 올려. 난 장난이었다. 하지만 그걸 어느 정도 퍼졌는지 예측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어린애들이 봤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대남 삐라를 뿌리거네. 삐라를. 맞네. 그렇죠. 이성적인 삐라를 판단 뿌리거네, 그렇죠. 삐라를. 야, 어린애들 보면 진짜?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파급력이 큽니다. 그렇죠. 그죠.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그게 표현의 자유는 아니라 그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건 그건 자유가 방종입니다. 방종. 그냥 냅두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트위터의 집단화, 그러니까 떡볶이들이 선동하는 트위터의 집단화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핫 이슈죠. 이제 트위터는 솔직히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이겁니다. 허위 사실 유포예요. 그렇죠. 허위 사실 유포. 그러니까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집단화가 완전히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집단화가 됐어요. 그 집단을 똘똘 뭉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헛소문들을 막 퍼뜨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런 게 있다더라 저런 게 있다더라 하면서 그런 허위 거를 사실인 계속 거를 자기들끼리 RT하면서 퍼뜨리는 겁니다. 자극적인 내용은.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정권 교체입니다. 그렇죠. 정권 기업력. 교체를 하려면 반정부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정부적인 네, 분위기를 만들려고 떡볶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음. 정치적 이슈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정치적 그냥 사회적 이슈를 건드려서 네. 사람들의 반정부적 감정을 이끌어내는 거죠. 네. 가장 대표적인 최근의 예가 바로 강정마을. 아, 이게 그거는- 강정마을에 그렇게 떡볶이들이 몰려가서 그 난리를 피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기가 싫어. 보기가 싫어. 정치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환경 이런 거 민감한 문제를 사람들이 주목하게 만들면서 교묘하게 반정부적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거죠. 네. 어떤 식이냐면 트위터에서 3월 12일에 강정마을에 이제 시위가 시작되고 며칠 안 있었어요. 3월 12일에 어떤 트윗이 퍼지면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네. 근원지를 찾아봤어요. 네. 수현이라는 자칭 뭐 여리고 선한 존재를 사랑하는 휴머니스트래요. 사람이에요. 휴머니스트. 그 사람이 강정마을에 갔어요. 네. 시위를 하는데 네. 트윗에 정확히 이렇게 씁니다. 지금 강정은 전쟁이에요. 전경들이 기자들을 눕혀놓고 마구 때려요. 그러니까 눕혀놓고 마구 때린다. 저 그 트윗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저도 진짜인 줄 알고 강정마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올리니까 우리 가보지 않았어. 기사를 네. 찾아보고 기자들이 맞았다니 야, 봤는데 계속 그건 큰일이야, 그거. 기사를 다음 날도 검색하고 다다음 날도 음. 검색하고 안 올라와요 기사가. 알고 보니까 걔 구라예요. 아, 아니 기자들이 맞았으면 당연히 기자들이 기사를 썼겠죠. 그죠. 아무런 기사가 없어요. 기자들이 맞았다는. 맞은 사람 자체도 썼겠지. 결국에 이후에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기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그리고 그런 사진 동영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팔로워가 14,000명입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14,000명이면 이 트윗을 허재현이라는 한겨레 기자가 리트윗을 합니다. 근데 이 허재현이라는 사람 팔로워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85,000명입니다. 8만 명. 85,000명이 이 한겨레 기자를 팔로잉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야, 리트윗해버려요. 수십만 명이, 십수만 명이 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교 그죠. 기자들 맞았다는 그런 거죠. 그죠. 그 트윗을 그 트윗이 정확히 십수만 명이 봤다. 아니 어처구니가 없는 게 기자라는 사람이 한겨레 기자라는 사람 우리나라 뭐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기자라는 사람이 기자가 맞았다는데 그거를 사실 확인도 안 해보고 야, 진짜 그리고 알았으니까 트위터. 두 번째는 대단하다 진짜 이 사람들. 벤자민 모네라는 외국인 뭐 평화 아, 시위자 이런 사람이 그분. 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출입국 관리법을 어겼기 때문에 음. 추방을 당했는데 추방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정마을에서 시위를 하다가 추방을 당한 거죠. 근데 트위터에 어떻게 퍼지냐면 조선일보에서 벤자민 모네를 전문 시위꾼이라고 표현했다. 이래서 조중동은 망해야 한다. 무슨 논리인지도 모르겠지만 보고 조선일보가 벤자민 모네가 제 생각에 시위꾼이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 뭐 상도 받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조선일보가 과연 그렇게 표현했을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옵니다. 시위꾼이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루는 기사는 있죠. 추방을 당했다라는 그 팩트만 전달하는 기사는 있죠. 조선일보에. 하지만 근데 전문 시위꾼이다. 시위꾼이라는 말 자체를 아니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조선일보 기사인데도 벤자민 모네를 전문 시위꾼이라고 표현한다. 이래서 조중동만 이 사람 상상력이 대단하다 진짜. 사람들이 이거를 RT를 하면서 꽁트를 찍고 있는 꽁트. 난리가 났죠. 아니 기자가 만만한 게 기자입니까? 기자가 뭐 맞았다느니 뭐 기자가 그렇게 썼다느니 개소리를 해대니까 문제가 너무 심각하네. 마지막으로 뭐 너무 많아요. 허위 사실이 너무 많은데 막 퍼지고 있는 사진, 동영상 다 허위 사실을 아니, 이미 제주도를 누가 이거는 이미 봤을 수 언론에 있어요. 밝혀졌으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문정현 신부라고 3월 20일에 제주도청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해군 기지 공사를 중지하냐 마냐를 청문회를 했는데 그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문정현 신부가 기다렸는데 끝나자마자 이 사람이 트윗을 쏩니다. 트윗을 뭐라고 하냐면 22일 공사 중지 명령 느낌표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라고 받아들여지십니까? 공사 중지한다고. 청문회에서 그런 결론이 났다라고 말한 거나 다름없죠. 네. 난 거지. 우선은 뭐 공사 중지라는 건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구나. 제주도청에서. 기사가 바로 납니다. 기사도 나는데 프레시안에서 났어요. 프레시안 기사가 났는데 청문회가 22일로 연기됐다. 그 결정 못 찍고 결정이 안 난 거고 22일로 연기됐다. 근데 이 트윗은 이 수만 명이 그렇죠. 문경현 신부 트윗 수만 명이 이 사람 팔로워가 2만 명이 넘습니다. 리트윗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와 축하합니다. 와 드디어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난리가 났어요. 소문 듣고 분위기가 좋아하는데. 됐는데 그렇지. 소문 듣고. 이거를 왜 양치기야 양치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뭐 수현, 뭐 벤자민 모네 개손 포트인 사람, 뭐 허재영 기자, 문정현 신부 방금 제가 말한 이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 그 해당 허위 사실인 그 해당 트윗들을 뭐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했겠습니까? 그거를 뭐 지웠겠어요? 아직도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본인이 멘션을 하는데 리트윗했는데
멘션을 지운다고 해서 그 리트윗이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그쵸. 수만 개가 남아있죠. 퍼트려 다닙니다. 좀비구나 좀비. 좀 맞죠? 얘가 그치? 그쵸. 내가 숙주야. 내가 좀비가 됐어. 내가 숙주. 내가 좀비 숙주야. 그쵸. 내가 널 이렇게 물었어. 그럼 얘가 좀비가 됐지. 아 물었어. 그러면 셋 다 이렇게 고개 꺾겠지. 얘가 고개를 꺾겠지. 얘가 그러다가 죽어. 내가 총을 맞아서 죽었어. 우리 둘 다? 너희 둘 그래도 고개 꺾고 있지. 그래서 고개 꺾고 있잖아. 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뒤좀비. 숙주가 죽어도 좀비는 살아있다 이거죠. 그죠? 그쵸, 살아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봐야지 그거를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없던 일을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한테 뿔리고 그거 구라잖아. 말이 없어. 아니 그렇게 해서 정권 잡으면 뭐 씨발 몰라. 나라 그냥 구라로 다 드릴 거야 뭐야.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야부리를 신나게 털었는데 네. 무슨 야부리 털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트위터의 등장 배경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리고 나서 트위터가 원래는 반정권 그리고 사람들이 정권에 대한 불신, 뭔가 불평 이런 거를 이제 표출하는 공간이었는데 개인의 의사 표현. 네, 그렇죠. 개인의 의사 표현 정도였는데 트위터 중에서도 이 떡볶이들이 트위터에 유입이 되면서 네. FT 괴담 같은 걸로 이제 뭔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이 나고 있는 집에 확 기름을 부었죠. 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오세훈 무상급식 투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를 통해서 네. 트위터 떡볶이들이 알아차립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도 알아차려요. 개치를 했죠. 이게 뭔가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겠다. 트위터가 여론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여론 미치는구나.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이제 박원순과 나경원 나경원 후보의 이제 그 선거를 통해서 네. 그 선거가 딱 끝나고 이제 박원순의 승리가 돌아갔죠. 네. 결국엔 그때 안 겁니다. 총선과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겠구나. 네. 그죠? 정권을 바꿀 수 있겠구나. 트위터를 잘만 이용하면. 트위터를 잘만 이용하면. 근데 거기에 단점이 나옵니다. 뭐 계정 폭파라든지.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박원순과 나경원 후보의 선거 이후에 그 트위터 자체가 떡볶이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똘 뭉칩니다. 정치권에 들어가 있고요. 똘똘똘 뭉쳐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완전히 이제 성벽같이 쌓기 시작하죠. 그죠? 네. 그러면서 거기 단점이 나오는 게 이제 뭐 계정 폭파라든지 문제점. 강봉균 의원의 공격, 네. 그분에 대한 공격 등을 통해서 뭔가 이제 악용됐다. 네, 완전히 정치적으로 다른 의견을 배제해버리는 거죠. 배제해버리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제 더 사람들이 그렇죠. 오히려 자유를 그렇죠.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아이를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그죠. 말이죠. 표현의 자유를 한다면서 다른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네. 않는 모습이 이제 큰 문제점이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이제 선동을 하기 시작하고 네. 허위 트위터의 사실로. 본 기능은 없어졌어요. 이제 본 기능은 없어요. 허위 사실이 또 심각한 문제로 또 나오죠. 왜냐하면 그 단결력을 더 그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허위 사실 유포나 그런 걸 그쪽과 통해서 똑같은 거죠. 더 북돋는 거죠. 네. 사람들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개판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지금 지금? 현재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트위터를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어떤 한 집단의 그냥 목소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표현 자유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 일단 처음에 국가보안법 같은 국가보안법 같은 우리나라 근간을 흔드는 그런 트위터 활동은 이제 당연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고요. 예. 하지만 전체적인 트위터에서 봤을 때 그런 규제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말하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굳이 규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당연한 얘기지만 네. 서로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고 절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만 있으면은 전혀 문제될 게 근데 아니라고. 거의 뭐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그죠. 너무 우리가 이렇게 당연한 얘기인데. 안 되고 있으니까 너무 국회의원들이 당연한 하는 건데. 얘기처럼 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웃긴 예. 것 같아 지금. 바른 생활이야 바른 생활. 뻔한 얘기하는 거지. 너무 뻔한 얘기.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게. 나 뻔한 얘기하면 내가 웃기다니까 지금. 예. 뻔한 얘기하면서. 아무튼 야, 참. 표현의 자유는 트위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자체가 약간의 인식이 좀 이렇게 좀 배려하는 인식이 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트위터는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데 자 이제는 닥치는 게 국민적인 초관심사 총선. 그죠? 지금 TV 보니까 난리도 안 해요. 그죠. 공천 울고 뭐 불고 너 나 떨어뜨렸어. 조작하고. 너 나 떨어뜨렸어? 그럼 다시 나너 하자. 쌩까고 나 다시 나올 거야. 너 한번 맞짱 뜨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나왔다가 안 되면 저기서 나오고. 야 내가 떨어졌는데 나 이해 안 돼. 뭐 이런 거. 너 감옥 갔으니까 내가 나갈게.
대박이다. 야, 그죠? 아 맞는 말이야. 그거 봤습니까? 감옥 대신 나간 분 트위터를 지금 누가 관리하는지 압니까? 아, 그 보좌관? 감옥감 보좌관이 지금 맞아, 맞아, 그분 맞아, 트위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아. 트위터 상은 이미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합니까? 개선의 여지가 사실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시간도 없고요. 어떻게 뭐 사람들의 그죠. 의지도 하루 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총선과 대선만큼 저희가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는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죠. 예. 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무리 돈이 없는 사람이거나 누구나가 한 표씩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그래서 있죠. 가장 큰 힘. 그 한 표를 행사할 때요. 행사할 때요? 그 이상한데. 행사할 때 중요한 거는 그런 트위터 상의 말에 속지 말고요. 네. 말고요. 말고요. 트위터 속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그거 같아. 공정 말아주세요. 공익 광고 같죠. 아니 너무 아까부터 당연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되니까. 예, 그죠. 그런 트위터 상의 말 선동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 짜증나는 게 떡볶이들은 방송 보지도 않아. 네, 안 그죠. 봐. 플레이 눌렀다가 아 뭐야 떡볶이 막 꺼버려. 그러니까 우리 수사해 이러면서 그냥. 가장 민주주의에서 꽃이라고 하는 아니 1회 반응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은 아니 강용석 팬클럽에서 우리 영상을 만든대 개소리야 씨발. 본 적 있어? 강용석 씨 본 적 있어? 보는데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지. 보고 싶다. 보고는 싶지. 슈퍼스타 K 보고 아, 노래 부르는 거 봐야지.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막 보고 강용석 싶지. 팬클럽에서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그러면서 밑에 써놓는 말이 야 역시 보수 숫골 진영에서 숫골 진영에서 만드니까 낙곰수보다 질이 확연히 떨어지네. 그 무슨 논리야? 아니 어떻게 저희는요 낙곰수와 비교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낙곰수는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게. 아니 그 말을 들어보면 네? 낙곰수는 어떻게 무슨 비교합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기 네. 위해서 만든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그런 논리야. 낙곰수가 이만큼 인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인기가 없. 아니 퀄리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니까 우리가 무슨 예능 만드냐고. 그렇죠. 아니 그분들은 뭐 국회의원도 있고 기자도 있고 다 이렇게 웬만한 한가씩 하는 분들인데 저희는 그러니까. 대학생 아닙니까? 걔네- 당연히 그 퀄리티가 사람들은- 떨어지죠. 그럼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갑자기 얘기가 빠졌는데 총선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거 그 선거에서만큼은 이제 선동되지 말고 떡볶이들의 선동되지 말고 너무 당연한 얘기 선동되지 말고 공약을 보고 그 지역구의 인물을 보고 그러니까 당의 뭐 의견도 있겠지만 나를 대표한다는 건 그 지역 의원입니다. 그 지역구 의원의 공약 그 의원의 됨됨이를 보고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죠.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죠. 2주분으로 2회분으로 그렇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총선 특집. 총선 특집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분들이 오네요. 많으셨어요. 도대체 총선에 대해서 언제 얘기하는 거냐? 댓글을 2번을 봤어요. 다음 주는 네. 2부에 걸쳐서 그러니까 2주에 걸치는 거죠? 예. 2주에 걸쳐서 2부에 걸쳐서 총선 특집입니다. 첫 번째 특집이네요. 특집이죠. 설 같죠 설. 1부는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요. 네. 절대로 이제 저희 총선에 나와서는 안 될 존재가 누구겠어요? 떡볶이죠. 떡볶이죠. 그렇죠. 빨간 분들. 총선에 나와서는 안 될 그 떡볶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그러니까 좀. 그렇죠? 난 솔직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뽑는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좀 나왔으면. 그러니까 나라를 좀 좋겠는데.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대표하는 아니 그게 사람들인데. 아니라 우리나라 국적만 갖고 있지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그런 건 진짜 맞죠. 아니 저 뭐 어디 사람인지. 저기 그렇죠. 저 북쪽에서 그러니까 쪽에 오는 지금 것 같은. 그죠. 아무튼 그런 분들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떡볶이 그죠. 분들은 아, 저희가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돼. 여의도 무조건. 상륙하려고 막 지금 다 물러맸어요. 지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우리도 국회로 가야 되죠. 트위터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음. 조작 어쨌든 뭐 이런 거 다 덮어놓고 일단 이겨야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야. 누가 말했는지 그러면 안 됩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1부는 선거에 나와서는 안 될 떡볶이를 이제 방송할 거고요. 네. 2부는 이제 바로 이제 총선주 그 주에 이제 공약입니다. 솔직히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공약. 저희가 이제 공약을 보자 했는데 과연 공약에 뭐가 진짜 잘못된 공약이고 그리고 뭐가 좋은 공약이고 그렇죠. 일단 그리고 1부에서 일단 얘기할 가치가 거르고 없는 사람들 공약을 걸고 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이제 합시다. 공약을 그런 합니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부에 걸쳐서 총선 특집 방송을 할 겁니다. 일단 방송을 보시고 그죠?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많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반응. 아니, 지금도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정말 그죠?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트위터에서 막 트윈 네. 모임 DC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트윈 모임. 이런 말 하면 좋아. 아 맞습니다. 1위 합니다 지금. 1위 하지 맞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우라티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저희가 2회를
야부리 털어봤습니다. 네. 이제 막을 내리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방송이 나가는 그 다음 날이 천안함 피격 사건 2주기입니다. 애도를 표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레알 나를 버리고 만든 본격 정치 야부리쇼 떡볶이 수사대 2회를 마치겠습니다. 떡볶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달다고 항상 좋은 거는 아닙니다. 그죠. 절대 안 되죠. 떡볶이 먹으러 갑시다. 갑시다.